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수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떨어졌다고 근심 걱정 두려워요? 아니에요. 절대 두려울 것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원위치 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후회를 해요. 주가가 안 떨어지고 꾸준히 올라가는 거 말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수익률이 커요.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국의 이 차이나 전기차 떨어진 거, 이 기업의 그 개별 이슈보다 그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에 중국 당국이 어떤 발표를 했나 하면 철강 산업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지도 의견을 통해서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피크 도달 목표 시기를 2025년이었는데 이것을 2030년으로 5년을 늦추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이 도달 목표 시기를 5년을 뒤로 미뤘으니까 그 해당 섹터들 친환경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의 친환경 추진에 대한 의지 약화로 해석되어서 친환경 관련 전기차도 똑같이 친환경 관련 섹터죠.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이 중남미 지역의 리튬 자원 국유화 움직임에 따른 중국 기업의 해외 리튬 자원 확보, 그렇지 않아도 해외 리튬 자원 확보 중국이 제일 많이 했어요. 세계에서. 중국 자체에도 있지만은 이 리튬을 비롯한 배터리 원료 다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원 확보 차질을 빚었거든요. 이것도 해당 섹터에 악재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최근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BYD, 우리가 BYD, CATL, 간풍 리튬, EV에너지 다 투자하고 있는 ETF 아닙니까? BYD가 칠레의 광업 관련 부처가 시행한 40만 톤 규모의 리튬 광산 채굴권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40만 톤 중에 8만 톤 규모 채굴권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칠레의 지방 법원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칠레 정부와 BYD가 체결한 리튬 광산 채굴 계약을 중단시켜버렸어요. 법원에서. 이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또 어제 미국발 리스크도 하나 있었죠. 중국 기업 33개사를 수출 허가 전에 확인과 출하 후 검증을 충분히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검증 리스트에 또 올렸어요. 근데 그것을 중국에만 올린 거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올렸어요. 또 하나는 나스닥, 요즘 약세 여파로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매도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이에요. 지금 미국이 한 달 내내 흘러내렸다가 다시 안정권에서 재상승 좀 했죠. 아직 또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재상승한 이유가, 하락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S&P 500 기업들이 다들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빅테크주들부터 시작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상승을 하죠. 암만 이러한 이슈들은 다 지나가요. 새로운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결국에는 그 기업이 돈을 버냐 못 버냐예요. 주가는. 매출, 이익이 지속적으로 느느냐. CATL이 2020년도에는 배터리 장사에서 1조 원을 벌었어요. 매출이 아니라, 파는 게 아니라 이익을 1조 원. 2020년. 근데 2021년에는 그 1조 원이 3조 원으로 불어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중국 간의 트러블 많죠? 중국산 제품 수입 금액이 미국 사상 최대예요. 2020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으로 들어온 게 사상 최대였는데 2020년을 깨고 2021년에는 또 사상 최대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써요? 우리나라부터.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안 쓰면은 아마 그 나라 경제, 생활, 사회 아마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그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은 중국산 수입품이 수입액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상 최고예요. 그러면서도. 또 반도체? 중국은 반도체 아주 좋은 반도체들 앞으로 점점 발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고성능 반도체 만들어내지 못해요. 일반적인 반도체밖에 못 만들어요. 미국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기술 미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계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다 중국인데요. 그러니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잡는 것이고 배터리는 국내 3사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연초에 미국 주가가 S&P 500 13년 만에, 나스닥 100 14년 만에 1월 하락 최대치였어요. 이렇게 떨어진 적이 14년 만이에요. 그런데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 발표되니까 하락 멈추고 다시 상승 중이에요. 아직은 하락할 여지 아직 남아있지만 주가는 원래 오르내리는 건데 하락만 하면 특히 일부 힐링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 탓하고 공격을 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헤쳐나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본인의 투자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고치든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일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기회예요. 이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정을 해요. 오르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하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다시 원상태 갔어요. 뭐 하실 건데? 계속 들고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5년 노후 자금으로 계속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장부상에, 내 인터넷 주식 앱 장부상에 마이너스 됐던 게 플러스로 도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든 얼마가 플러스가 되든 난 가만히 들고 있을 거고 또 안 삽니까? 월급 받아서 뭐 할 것입니까? 이미 퇴직하신 분들, 수익이 없는 분들은 이미 다 또 투자하신 분들은 더 이상 못하지만 그분들보다 지속적으로 매수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 가격으로 사는 게 더 좋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주가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다 올라요. 차이나 전기차 종목이 망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망하는 거예요. 세계 전기차 시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만 해도 400개가 넘어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그중에 최고 탑 클래스 기업들만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4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장기 그 기업들 탑 클래스 최고의 20개 기업에 투자 중인 ETF 종목이에요. 이렇게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가가 하락하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흔들리는 이유가 본인 탓이지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대부분 마인드가 많이 정립이 됐고 또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서로 어려울수록 서로 헤쳐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신경 안 쓰죠. 그 지적 수준 이하의 저속한 그 육두문자들, 주가 떨어지면 저한테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제가 그런 거,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댓글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니까 또 입으로 읽으니까 눈과 입만 더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안 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실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웃고 넘깁니다. 아주 어이가 없는 글들 많아요. 뭐 별별 소리 다 있어요. 그런 거 뭐하러 제가 공개해요. 괜히 우리 눈만 더러워지지. 투자한 종목이 오르면 좋아했다가 떨어지면 입에 담지도 못한 심한 욕설을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그 기본이 안 된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해도 전 다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 거 아예 신경 났어요. 평상시에 말이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다투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 생겨요. 그렇죠? 하다가도 막 다툼 생기잖아요. 영상 보면 운전하다가 그 성격이 못된 사람들 보면 막 심한 욕하고 뭐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죄예요. 그렇죠? 벌 받잖아요. 다툼이 생겨서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화가 나요. 그렇죠?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욕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서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해요. 같이 욕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실린 가족은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 저속한 욕설, 그 더러운 욕, 난 안 받았어. 다시 당신 입으로 들어간 거네. 아이고 더러워라. 내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말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니에요. 그거는 수준이 거기인 사람들끼리의 다툼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레벨이 똑같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럴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저는 다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자, 타이틀 하나 봅니다. 이러다 중국에 다 넘어가겠네. 중국 전기버스 저가 공습의 국내 판매량 38% 차지. 오늘 9일이죠. 어제 기사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가 총 1275대라고 합니다. 1275대. 억대가 나가죠. 버스는. 이 중에 중국 브랜드 버스가 480대. 전체의 38%래요. 2016년도에는 한 대도 팔리지 않았던 중국 전기버스가 2017년도부터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143대. 그런데 2020년대 가서 480대로 3배 이상 뛰었어요. 중국 전기버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 별별 물건들 많죠? 이유가 뭡니까? 저렴하거든요. 대량 생산하거든요. 그러니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써요? 아마 그 나라 돌아가기 힘들걸요, 지금은. 그 정도예요. 중국의 전기버스는 국내 브랜드보다 1억 원 이상 싸대요. 국내 전기버스는 가격이 약 3억 8천만 원. 중국 전기버스는 3억 원 이하. 그러니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죠. 또 그 저렴한 가격에 더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술력이 국내에 뒤처지지 않는답니다. 내연기관 차는 중국 차들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죠. 수출도 제대로 못하죠. 완전 내수용이었죠. 전기차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연기관이 아니라 배터리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기술력이 뒤처지질 않아요, 중국이.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점점 수출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 내 전기차 제조사 수백 개예요. 그중에 우리는 탑 클래스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도 전기차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게 테슬라가 아니에요. BYD예요. BYD가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그 다음이 테슬라예요. 거기다가 BYD 세계 50개 국가에다가 이 전기차 판매하고 있어요. 세계 50개 국가, 300여 개 도시에다가 BYD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차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점유율이 2020년 재작년이 되죠. 1.2% 차이였어요. 그러니 CATL이 1등, 아주 미세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었어요. 1.2% 차이. 근데 21년에는 12.3% 완전히 벌어졌어요. 점유율이.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75% 성장했거든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75% 성장. 많이 성장했죠. 근데 CATL은 75%가 아니라 167%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또 지난해 2021년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300기가와트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매출이, 이익이 배로 매년 늘어납니다. 암만 어떤 이슈가 터져도 회사의 실적, 그것은 주가에 비례합니다. 여기 사진도 하나 보면 상장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코오롱 디슈진, 오스템 임플란트, 신라젠, 쌍용 자동차 등에 투자한 개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장 폐지 결정이 쉽지 않은 조치인 만큼 금융당국이 심사를 미루거나 자료 검토에 주력하는 등 장고에 들어가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합니까? 얼마나 안전한 종목에 투자합니까? 그러니 주가가 하락해요? 기회예요. 주가의 하락은 공포가 아닙니다. 차이나 전기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국내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정말 더 큰 손실 보고 있는 거 많을걸요. 문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때가 되면 다 올라가요. 그런데 국내 개별 종목 들고 있는 것 하염없이 들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보면 역시 개별 종목보다는 ETF 중에서도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이 가장 안전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투자 생활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해요? 나 안 팔 건데 그게 뭘 걱정이 돼요. 다시 주가가 올라가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들고 있는 거고 주가가 원상태 왔을 때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주식을 사 모아야 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 주가의 하락은 절대 공포가 아닙니다. 주가의 하락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지나면 누구든지 99 아니라 100% 인정하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파이팅!